자, 오늘은 아는데 쓰지 못하겠다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논술고사 문제를 읽어보면은 분명히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답안을 쓰려고 하면 답을 쓰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 쓰기 부분이 문제다, 쓰기가 안 된다, 글쓰기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글쓰기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학원에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 즉 논술고사의 문제점은 바로 쓰기고, 또 그 쓰기를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은 그 원인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답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답을 못 쓰는 건 답을 모르니까 못 쓰는 겁니다.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쓰겠어요? 답을 모르니까 못 쓰는 것이고, 쓰지 못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데 쓰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또 실제로 봐도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글쓰기가 안 되는 경우, 또 어떤 글을 쓰다가 막히는 경우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 또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 속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게 글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고사에서는 이 어떻게 쓰라는 부분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고사 문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써라,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보면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증거죠.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완벽주의 때문인데 논술 답안에서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자기는 안다고 착각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논술고사라든지 주관식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논술고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평생 객관식 시험밖에 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건 학생뿐 아니라 그 학생들의 학부모도 그렇고, 지금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 논술고사와 같은 그 주관식 시험에 대한 경험,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쳐온 객관식 시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답을 몰라도 그 지문이 주어지니까 그 중에서 답을 정답에 가까운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답을 정확하게 아는 학생과 또 답을 대충 아는 학생을 구별하기 힘든 시험들이에요. 미리 주어진 답에서 더 나은 답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답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답을 몰라도 선택할 수 있죠. 학생들이 그 논술고사 문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약간 아는 부분도 나오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를 말이죠, 객관식 시험처럼 그 지문을 주고 답을 선택하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답을 맞췄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해,
가지고는 절대로 답을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객관식 시험을 치는 것처럼 이 논술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시험이라고 하면 오로지 객관식밖에 쳐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 오히려 정상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생각 자체는 착각이고요. 주관식 시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쓰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고사는 글쓰기 시험이 아니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쓰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글쓰기를 새로 배워야 될 필요는 전혀 없죠.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논술 답안은 글이 아닌가, 어차피 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글인데 왜 글쓰기를 배우지 말라고 하냐, 왜 글쓰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냐, 논술 답안도 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글이 아니라 의사 표시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그 글쓰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방식 자체가 뭔가 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게, 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논술고사에 필요한 글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글쓰기 실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논술 답안을 쓸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쓰기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 또 논술 학원에 가면 가르쳐주는 글쓰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글쓰기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그림으로 비교한다면 이런 회화 작품에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유화나 수채화 같은 작품들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많이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소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쓰기라고 말할 때, 또 학원에서 글쓰기를 배운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이라고 하면. 근데 논술고사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글쓰기냐면 쉽게 말하면 교통 표지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이죠, 일종의. 근데 앞에 봤던 그런 예술적인 그림과 전혀 수준이 다르죠. 이것은 그림이긴 그림인데 어떤 내용이나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표지판은 누구나 그릴 수 있죠. 또 한 가지 논술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약도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그림이죠. 하지만 이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렸다고 해서 더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논술 답안은 이 약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또 2차 함수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또 그림이지만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술 학원에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논술 답안이라는 건 이 정도 수준의 글쓰기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글쓰기 자체가 논술고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논술고사의 필요한 글쓰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그다지 큰 게 없고, 또 사실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논술 학원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대학에서 논술 학원에 다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나죠. 근데 사실
학생들이나 교사나 또 학부모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논술 학원에 다녀서 답안을 썼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맞는 답을 써도 불합격시킨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 논술 학원에서 어떤 암기식으로 배운 그런 내용으로 논술고사를 치르는 그 자체, 그것을 일종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학원의 인강을 들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엔 인강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같이 듣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자체에서 왜 이 학생을 떨어뜨렸는지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답안을 쓰는 기술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학생들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할까, 논술고사를 그 어떤 목적 같은 걸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할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그 학원에서 배운 그런 답안 채우는 기술, 그런 걸로 답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백지를 내는 것보다는, 내가 문제를 못 풀어서 백지를 내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분량은 채워서 내면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재수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도 객관식 시험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백지로 내보냅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전혀 모르는 문제라도 문제를 답을 찍어서 체크를 하겠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지문 중에 그 답이 아닌 게 명확히 답이 아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버릇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 주관식 시험에서, 지금 논술고사에서는 이런 것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앞부분에 그 논술 답안이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림으로 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엉뚱한 그래프를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답안에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논술 답안을 그림에 비하면 약도라고 했는데 그 약도를 그린 대로 따라가면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오는 잘못된 약도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답안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을 그렸는데 뭐 엉뚱한 다른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그림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냐 말이죠. 논술의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시험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논술고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아는데 쓸 수 없다 하는 생각은 논술고사나 주관식 시험에 대한 무지에서 생겨난 착각일 뿐입니다. 논술고사에서 중요한 것은 글쓰기가 아니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쓰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걸